4시 36분 넘어섭니다. 자, 매거진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학상식 함께 하는데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도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영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대학교 정형외과 이영근입니다. 네. 자, 만성 손목 통증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어떤 질환인가요? 이 만성 손목 통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느껴지는 손목 통증이 아니라 대개 한 3개월 이상 손목 통증이 지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성 손목 통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은 물론 손목 부위에서 신경이 눌려서 손가락 부위가 저리고 물론 그것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만성 손목 통증과는 좀 다른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손목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오늘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네요. 만성 손목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손목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손목은 손하고 팔을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도구다. 이 도구는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손등으로 20개 이상의 줄이 인대라는 게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대에서 생기는 질환이 흔하게 있을 수 있고 또 참 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성 관절염 이런 것이 있을 때 손목을 꼭 지나쳤으면 좋겠는데 네. 꼭 손목이 인볼브가 이렇게 여기 침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신적인 관절염 말고도 네. 손목을 부위별로 치면 엄지 손가락 쪽,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쪽,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 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주부들이나 애 키우는 엄마들이 아픈 게 엄지손가락 쪽에서 생기는 건초염, 손목의 건초염이 가장 흔한 만성 손목 통증이라고 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 손목 쪽이라 그러면 그 손목뼈가 8개라는 아주 작은 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뼈와 뼈 사이에 잡고 있는 것이 인대인데 네. 그 인대가 언젠지 모르게 손상이 됐다. 아니면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늘어났다. 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통증이 가장 흔할 수 있고 또 물혹이 있습니다. 손목에서 가장 흔한 네. 그 물혹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다섯 번째 손가락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칼질이나 망치질, 바닥을 짚고 일어날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뼈의 높이가 달라가지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척측 충돌 증후군 또는 요새 스포츠를 많이 즐기시게 되는데 네. 스포츠에 넘어져서 손목이 아픈 걸 간과하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대가 파열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손목 통증의 만성 통증은 부위별로 친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네요. 예. 근데 넘어지면서 잘못 짚어가지고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여기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 그러면 걷질 못하고 출근을 못하고 학교를 못 가고 그렇죠. 유치원을 못 가니까 네. 엄마들이 이제 아니면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게 돼서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를 하는데 네. 대부분들 외래에서 보다 보면 손목은 다쳤어요. 분명히 언제 다쳤는데 또 많은 분들은 또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네. 다쳤는데 이제 좀 붓고 다음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되게 이제 또 낫고 예. 이러니까 별로 관심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들이 아주 심한 통증이 아니라 아주 은연중에 아픈 거. 좀 네. 쓰고 나면 아프다 맞아요. 그러고. 예. 그랬을 때 이제 뭔가 한번 다시 다쳤던 기억을 되돌리든지 해서 병원에 가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고 검사를 해봤으면 좀 더 빨리 알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절염까지 진행됐을 때 오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그냥 노화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화라기보다는 네. 노화의 원인이 외상이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불안정성이죠. 관절의 불안정성. 네, 그래서 좀 더 네. 빨리 온 거죠. 그렇군요. 잘 치료하면은 제대로 잘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깨가 아파서는 손을 쓸 수 있죠. 네. 근데 손목이 아프면 못해요.
어깨도 나중에 2차적으로 굳어집니다. 네. 그래서 전체 팔을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적절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손을 도구로서 더 잘 쓸 수 있고 튼튼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맞춰서 그럼 치료도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 쓰리면 위내시경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은 그 의료기구에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2mm가 채 안 되는 이제 관절경이 발전을 했거든요. 네. 개발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손목 관절도 이제 보다 더 정확한 MRI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관절 내시경이라는 걸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바로 또 진단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 치료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청취자들께 꼭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당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요? 만약에 내가 뭐 급성 외상을 당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어디 부러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반드시 그런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네. 스포츠 손상인데요. 라이스 요법이라고 합니다. RICE 영어의 약자인데 네. R은 레스트라고 우리말로 하면 휴식이에요. 네. 그래서 아픈 부위를 사용하지 말고 좀 쉬자. 네. I는 아이스입니다. 냉찜질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냉찜질을 네. 최소 3, 4일 이상은 좀 해주는 게 좋겠고 네. C는 컴프레션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압박인데 그거는 부목 고정입니다. 네. 압박 붕대나 부목을 좀 해줘라. E는 엘리베이션에서 거상이라고 그럽니다. 심장보다 좀 높게 아니면 최소한 심장 위치로 올려서 붓기를 빨리 빼주고 네. 여기에 소염제를 같이 복용해주면 일반적으로는 1 내지 2주 정도면 되게 다 좋아집니다. 네. 그랬는데도 1 내지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적인 통증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네.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반드시 다쳤을 때는 라이스 요법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지 말고 좀 쉽게 해주는 게 좋겠고 아니면 이제 우리 주부님들처럼 만성적인 손을 사용해서 아프신 분들은 저는 항상 그래요. 1시간에 10분은 쉬었으면 좋겠다. 네네. 지속적인 일을 하지 말고 1시간에 10분 정도는 자기 손목과 손에 휴식을 좀 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대개 일 끝나고 들어가셔서는 꼭 마사지를 해줘라. 마사지처럼 부드러운 게 없는데요. 예. 우리가 병원에 가면 대개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는 거 보면 따뜻하게 해줘. 그렇죠. 손목에 손을 넣고 예. 그거를 꼭 돈 사서 할 건 없고요. 따뜻한 물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따뜻한 핫팩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30분 정도 손목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네. 시중에 많은 그 일반 의약품으로 바르는 로션제들이 많이 있어요. 열감이 느껴지는 뭐 그런 거요? 예. 예. 열감이나 아니면 차갑게 이런 느껴지는 그런 로션들을 이용해서 한 1분 정도 네. 마사지를 해주는 그래서 지속적인 일을 조금 피하시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셔서 쉬는 시간에는 손목을 위해서 좀 마사지 정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프시다 그러면 반드시 많이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혹시 내가 관절염이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어디 염증이 있지 않은가 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더 손목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래에서 환자들 만나시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시면서. 예. 너무 늦게 오신다는 거. 예. 이미 막 보면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게 그 군대 때 다쳤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 네. 40년이 지난 거죠. 네. 60대 분이 오셨는데 네. 그 사이에 손을 좀 쓰고 나면 아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괜찮아져요. 근데 이미 뼈가 골절이 있었는데 그게 안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분류압이 돼 있어서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더라도 그 뼈를 어떻게든지 유압을 시켜주면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건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좀 더 빨리 와서 그 엑스레이 한 장 찍어보고 진료를 받았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셨겠죠. 그렇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한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지름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쳤을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한다는 거 오늘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성 손목 통증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